지금 조정이 올까 불안하셔서 QLD나 TQQQ 들고 있는데도 손이 배당주로 가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한 번 크게 무너집니다. 배당주는 안전하다는 착각으로 성장주를 던지고 배당주로 피신했다가 가격도 빠지고 회복도 늦고 멘탈까지 같이 꺾이는 구간이 옵니다. 오늘은 이 불안을 끝내는 방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배당주는 도망쳐가 아니라 QLD, TQQQ를 오래 들고 가기 위한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악셀을 더 오래, 더 세게 밟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은 투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없어서입니다. 구조가 없으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결국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과 저평가를 어떻게 써야 QLD, TQQQ가 살아남는지, 그리고 어떤 배당을 골라야 진짜로 방어가 되는지 실전 규칙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며칠 흔들립니다. 뉴스에서는 조정이다, 금리다, 관세다, 실적이다, 매일 자극적인 말이 쏟아집니다. 계좌를 열면 TQQQ가 훅 흔들리고 QLD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 배당주로 옮기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왜 위험하냐면요. 불안의 원인을 시장에서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의 구조입니다. 배당주는 가격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구조가 안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을 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배당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지, 현금 흐름이 꺾이기 어려운 구조인지, 어려운 시기에 배당을 줄이기보다 다른 곳을 먼저 줄일 회사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세 나오는 건물이라고 다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공실이 길어지면 월세는 끊깁니다. 노후가 심하면 수리비가 월세를 잡아먹습니다. 입지가 나빠지면 월세는 깎이고 공실은 늘고 건물 가격도 같이 내려갑니다. 배당주도 똑같습니다. 배당률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배당이 어떤 엔진에서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올까 불안한 순간에는 사람 심리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더 오를 것 같은 주식보다 덜 불안해 보이는 주식을 찾습니다. 그 순간 배당주와 저평가가 갑자기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가면 이미 많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몰려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져 있고 배당률은 내려가 있고 방어력도 애매해집니다. 한마디로 불안을 피하려다 불안한 자산을 비싸게 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배당주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아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다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시장 타이밍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초보자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팔지 맞춰야 하고 언제 다시 성장주로 돌아갈지 맞춰야 합니다. 한 번 맞히기도 어려운데 두 번 맞히는 순간부터 확률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주도주는 유지합니다. 다만 속도를 줄입니다. 추격 매수, 추가 비중, 그걸 줄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단단하게 깔아줍니다. 이 바닥이 바로 배당과 저평가의 역할입니다. QLD, TQQQ는 여러분 포트의 엔진입니다. 문제는 엔진이 아닙니다.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조금만 빨라져도 무서워지고, 무서우면 결국 악셀을 떼거나 핸들을 꺾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배당과 저평가는 수익률을 폭발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변동성을 낮춰서 여러분이 QLD, TQQQ를 끝까지 들고 가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건 이런 배당입니다. 첫째, 경기 둔화에도 현금 흐름이 버티는 구조. 둘째, 배당을 유지할 유인이 강한 구조. 셋째, 부채가 배당을 위협하지 않는 구조. 넷째, 배당을 주면서도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구조. 이 네 가지가 맞아야 배당이 브레이크 패드 역할을 합니다. 그냥 배당률 높은 종목을 사면 브레이크 패드가 아니라 바퀴에 돌멩이를 끼워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멈춘 것 같지만 내려막길에서 결국 터집니다. 배당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배당률부터 봅니다. 하지만 배당률은 결과입니다. 원인부터 보셔야 합니다. 원인은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면 배당은 따라옵니다. 현금 흐름이 불안하면 배당은 언제든 흔들립니다. 그래서 체크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배당률을 마지막에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걸 보셔야 합니다. 매출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가격을 올릴 힘이 있는지, 고객이 쉽게 떠나는 구조인지 아닌지, 원가가 튀면 마진이 박살나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저평가도 같은 논리입니다. 저평가는 싸 보이는 게 저평가가 아닙니다. 싸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게 함정입니다. 진짜 저평가는 실적은 괜찮은데 관심이 없어서 눌린 종목입니다. 혹은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터널 끝이 보이는데도 시장이 아직 안 믿는 종목입니다. 반대로 함정 저평가는 구조가 망가지고 있는데 차트만 싸 보이는 종목입니다. 싼 게 아니라 무너지는 중인 겁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연결이 나옵니다. QLD TQQQ를 들고 계신 분이 조정이 무서워서 배당과 저평가로 갈아타면 사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포트는 이미 성장에 베팅한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부정하고 갈아타는 순간 여러분은 장기 복리 게임을 포기하고 단기 심리 게임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딱 3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첫 단계, 내 포트에서 QLD TQQQ가 어떤 역할인지 확정합니다. 이건 수익의 중심입니다. 엔진입니다. 그럼 엔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엔진이 폭주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단계, 브레이크 패드를 정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종류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배당과 현금 흐름 기반 자산, 또 하나는 현금성 대기 자금입니다. 왜 둘 다 필요하냐면 배당은 흔들려도 덜 흔들리는 편이고 현금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배당만 있으면 조정 때 추가 매수 탄약이 부족해집니다. 현금만 있으면 상승장에서 계속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둘을 섞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QLD TQQQ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은 매일 뉴스에 의해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건 투자라기보다 감정 대응입니다. 규칙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형태입니다. 예시 1. 기본은 성장 70, 방어 30으로 둡니다. 성장은 QLD TQQQ 같은 성장 엔진, 방어는 배당과 현금 흐름, 그리고 현금 일부입니다. 시장 과열 구간에서는 성장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방어를 조금 두텁게 합니다. 즉, 팔아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가는 돈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시 2. 추가 매수 규칙을 미리 정합니다. QLD TQQQ는 흔들림이 큰 만큼 분할 매수가 기본입니다. 특정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사고, 기준 위로 올라가면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을 시장 뉴스가 아니라 차트와 구조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본주 기준의 장기 이평선, 혹은 변동성 지표, 혹은 분기 실적 시즌 전후 같은 시간 기준, 어떤 기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있어야 내 손이 덜 움직입니다. 예시 3. 리밸런싱 규칙을 정합니다. QLD TQQQ가 급등해서 비중이 튀면 일부를 방어 쪽으로 옮깁니다. 반대로 급락해서 비중이 꺾이면 방어 쪽에서 일부를 엔진 쪽으로 옮깁니다. 이때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자동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리 게임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배당과 저평가를 사면 수익률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수익률을 갉아먹는 건 배당 비중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QLD TQQQ는 끝까지 들고 갈 때 의미가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람은 언젠가 내립니다. 그래서 방어 자산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완주 확률을 올립니다. 완주 확률이 올라가면 결과 수익률은 오히려 커집니다. 이제 조정 불안에 대한 심리 처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불안할 때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전부 팔아버립니다. 둘은 더 안전해 보이는 것만 삽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을 끝내고 싶다는 겁니다. 투자는 감정을 끝내는 게임이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종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비중과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배당과 저평가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배당주는 안전하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정확히는 배당주는 덜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안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배당주는 하락장에서 같이 빠지고 어떤 배당은 성장주보다 더 오래 눌립니다. 그래서 배당을 방어로 쓸 때는 배당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내구성이라는 단어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조정이 올 것 같아서 미리 배당으로 옮겨야 하나요? 옮기는 순간 게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QLD TQQQ로 하려는 건 복리 게임입니다. 복리 게임의 핵심은 좋은 구간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옮기면 여러분은 맞추기 게임을 하게 됩니다. 대신 새로 들어가는 돈을 방어 쪽으로 배분해서 속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주도주를 버리지 말고 추격을 줄이시면 됩니다. 둘째, 배당주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요? 배당률이 아니라 배당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규제, 계약, 구독, 독점, 습관, 전환 비용, 이런 것들이 배당의 뿌리입니다. 배당은 열매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열매는 떨어집니다. 셋째, 저평가주는 어떻게 찾나요? 저평가라는 단어를 버리시고 오해받는 우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실적이 유지되는데 관심이 없어서 눌린 종목, 리스크가 과장되어 눌린 종목, 사이클이 바닥을 지났는데도 시장이 아직 안 믿는 종목, 이런 쪽이 진짜 기회입니다. 반대로 구조가 무너지는 종목을 싸다고 착각하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추락을 같이 타는 겁니다. 넷째, 그러면 QLD, TQQQ는 언제 줄여야 하나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불안해서 줄이면 거의 높은 확률로 다시 비싸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규칙대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합니다. 비중이 튀면 일부 리밸런싱, 추가 매수는 기준을 통과할 때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섯째, 현금은 얼마나 들고 있어야 하나요?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정이 와도 계획대로 살 수 있을 만큼입니다. 현금이 0이면 조정은 기회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현금이 너무 많으면 상승장에서 계속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방어 자산과 현금을 같이 두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결국 배당과 저평가는 겁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기 위해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QLD, TQQQ는 단기 승부가 아닙니다. 단기 승부로 가는 순간 변동성이 여러분을 이깁니다. 장기 구조로 가야 변동성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정이 두려우면 포트폴리오를 갈아타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추가하십시오. 브레이크는 배당과 현금 흐름, 자산, 그리고 대기 현금입니다. 그 브레이크가 있으면 QLD, TQQQ를 더 오래, 더 자신 있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뉴스를 끄고 비중을 정하고 규칙을 쓰고 그대로 반복하십시오. 시장은 흔들려도 구조는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